아이고,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댓글창 켜놨으니까 댓글창에서 뭐 질문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 혼자서 시장 이야기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뭐 딱히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니커님도 하이. 니커님 마이크 켜놨어요. 같이 노가리나 깝시다. 최근에 이게 시장이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장 컬러가 되게 빨리 바뀐다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기기가 되게 강했다가 또 이제 HD 현대솔루션이 실적이 너무 안 나와. HD 현일렉 실적이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급락했고, 또 방산이 되게 강했다가 오늘 또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자면서 듣는다고. 시장 컬러가 되게 빨리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따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시장 변화가 빠르고 그거를 따라가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일반인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인 투자자라면 어쨌든 장을 계속해서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좋은 회사, 내 기준에서 좋은 회사를 사서 사실 들고 있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비해서 저렴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저는 지금 되게 살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레벨이 어떻든 뭐 지수 레벨이 어떻든 간에 그런 회사들만 사면 사실 투자에 실패할 일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약간 민주당이 최근까지 잘 하고 있다가 뭐 대주주 10억이나 뭐 배당 분리과세나 그런 거에 대한 고삐를 좀 늦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방향성을 꺾을 것 같진 않아요. 뭐 뭐랄까 좀 영향을 미치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이제 민주당이 혓발질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삼양식품의 주가가 그것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닌 것처럼, 저는, 뭐랄까, 좀, 그런 거에 많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되게 크리티컬한 거긴 하지만, 전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뭐 좋은 회사를 찾는데 많이 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냥 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엇발질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 쪽에서 이거를 바로 잡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최근에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대한유화, 그러니까 화학, 중국에서 시크릿컬이 되게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환유화 좀 보고 있어요. 뭐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보다 시크릿컬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를 진짜 커버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유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좀 좋게 보고 있고, 전 SO일보다 대한유화 좋아해요. 철강도 돌아서는 느낌이고, 근데 철강은 진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철강 가격 오르고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철강은 수요 쪽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유화, 그러니까 화학은 어쨌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시크릿컬을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솔루션이나 대한유화 둘 중에 두 개 다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그냥 회사로서, 그냥 이런 그냥 이건 약간 섹터로 보는 거잖아요. 탑다운으로 보는 건데, 요즘에 좀 눈여겨보고 있고, 커버를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나요? 라고 하면, 저는 윈드 요즘 들어서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CS 윈드 좀 보고 있어요. CS 윈드 좀 보고 있고, 왜 CS 윈드를 보냐? 지금 대통령도 트럼프인데,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저는, 네, CS 윈드. 저는 그래서 봅니다.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봐요. CS 윈드를.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좀 일반적인 투자 방법을 안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유행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최근 들어서는 내일 살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내일 뭐가 좋지? 뭐 주도 쫓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반면에 그런 거는 잘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고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위치에서 사서 몇 배를 먹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투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비관적일 때야지만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윈드 좋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솔루션도 근데 태양광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크릿컬 중에서는 하나솔루션하고 제가 대한유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크릿컬이 돌면 하나솔루션이 적자가 되게 심하게 났던 이유가 화학에서 이제 본업인 화학에서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났던 건데 어, 본업도 돌고 태양광도 턴하고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저는 되게 뭐랄까 22년에 이 정도 주가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신고가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보다 태양광 쪽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루션하고 그러니까 대한유화 하나솔루션은 그러니까 대한유화는 그냥 뭐 중국 턴하는 거 보고 사는 거고 하나솔루션은 약간 복합적이죠. 중국 턴하는 거, 태양광 이거 두 개 보는 거고 그리고 윈드는 그냥 너무 싸서 보는 거고 윈드는 진짜 싸거든요. 윈드는 수주 잔고도 좀 많이 차 있고 실적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컨센이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해준 컨센이고 저보다 훨씬 하시겠죠? 27년에 4천억 번다는데 근데 지금 2조 1천억이잖아요. 그럼 PBR, POR 기준으로 5배밖에 안 되는데
윈드나 되는 회사가 POR 5배밖에 27년 POR 5배밖에 안 되는 거면 사실 저는 되게 저렴한 주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야 뭐 연임은 또 할 수 없고 공화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공화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처럼 친환경 에너지를 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뭐 트럼프가 3년임을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윈드를 저는 좋게 봅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그대로예요.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되게 노이즈가 많죠. 그리고 저는 그 노이즈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글을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왜 굳이 그럼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 전 약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지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HBM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꺾어버릴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연초에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연초쯤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연초 그리고 작년 연말 이때쯤 해서 이때 라인이죠. 12월부터 4월 라인까지 해서 제가 중국 노이즈에 되게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레거시 들어온다. CXMT가 이제 레거시 먹는다. 기술력 차이 많이 없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 저도 거기에 흔들렸었는데 결국 SK 하이닉스는 그때보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죠. 30% 40% 올랐어요. 뭐 저점에 대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저는 앞으로 좀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쉽게 꺾일 것 같다고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꺾였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방향성 자체가 꺾였다고 보진 않으면 사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셨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제 뷰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평단 자체가 되게 낮겠죠. 그럼 그 평단을 내가 잡은 되게 낮은 평단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게 봐요. 서진 시스템은 모르고 노머스는 니커님 주무신다네요. 서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이제 좋아하는 회사를 하나 말해보면 전 지누스도 지금 위치면 되게 해볼 만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이제 쳐맞았잖아요. 모든 업체들이. 지누스도 그 영향을 비껴나갈 수는 없겠죠. 분명히. 이제 자동차 업체 실적들 보면 관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GM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제 관세 영향을 다 받아서 실적이 낮게 나올 거예요. 안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시계열의 차이지 트럼프가 관세 올린 거는 분명히 영업이익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좀 무조건 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 그게 지누스의 이익도 훼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누가 더 많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더 잘 팔 수 있냐 이익을 보전하면서 누가 더 잘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좀 장기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누스도 사실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전 지누스도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이유가
제가 휴메딕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휴메딕스하고 메커스 같은 회사들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휴메딕스도 이게 만년 저평가 받아온 회사였잖아요. 퍼 10배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휴메딕스가.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POR 기준으로 10배 이상 막 올라갔었던 적이 그렇게 썩 많은 회사는 아니죠. 휴메딕스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투오 모멘텀 받으면서 되게 주가가 크게 가고 있잖아요. 좋은 회사는 뭐랄까 그런 티핑 포인트나 트리거 하나만 나와줘도 되게 크게 가는 게 주식 시장인데, 저는 언젠간 지누스도 글로벌 모멘텀이 좀 받으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싸게 사놓으면 실패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누스 같은 회사도 저는 지금 위치에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 케어젠도 비만으로 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탐방까지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약효가 있냐 없냐, 그거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업 자체는 되게, 그러니까 필러나 그런 것들은 되게 잘 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음, 그 코글루타이드죠. 코글루타이드의 이제 진짜 성장성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케어젠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영리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케어젠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유보를 해놔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은 2분기 실적 안 좋을 걸 반영하는 건지 하락이, 삼양식품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신성 ST도 제가 잘 몰라요. 행님들은 고정 현금 흐름이 없는데 저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일동제약 압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냥 테마주로 보기 때문이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일동제약의 가치를? 왜냐면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일동제약이 이게 되게 많이 까이는 발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동제약이나 올릭스는 좀 다른 얘기고, 일동제약이나 펩트론이나 사실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펩트론이 이제 뭐 사기 회사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되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란 거를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큐리옥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근데 제 기준에서는 큐리옥스나 일동이나 펩트론이나 세 개가 다 비슷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약간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극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0과 1이 있고,
그 0과 1 사이에 무수한 투자 방법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0은 이제 주식을 진짜 주식으로만 볼 거냐, 라는 부류의 주식을 주식으로만 볼 거냐의 한 극단이고, 이제 1은 주식을 회사로 볼 거냐의 한 극단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0보다는 1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0보다는 1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황적 증거로 투자를 했다가 조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데이터가 있기 전까지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뭐 루프원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전 루프원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루프원 오리지널 약품이 루프린이고, 루프린 제네릭들은 또 많거든요. 뭐 PK를 입증했든 뭘 입증 못했든 간에, 뭐 약동학을 입증했든 약동학을 입증 못했든 간에 어쨌든 제네릭은 존재하고 시중에 팔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펩트론만 할 수 있는 기술은 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루프원의 성공이 이제 그 릴리의 계약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라고 저는 라는 의견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이넴텍을 그렇게까지 세게 안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게 보게 됐냐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잠실 가가지고 그 폴드 7을 좀 만져보다 왔는데, 제가 IT 기계들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정말 좋아해요. 웬만한 거 다 만져봐요. 그래서 나오는 거 있으면 꼭 한번 써보고, 웬만하면 사서 써보고, 사서 못 쓰면 진짜 뭐 잠실이나 이런데 좀 그런 거 있으면 직접 가서 만져보기라도 하거든요. IT 기계를 진짜 좋아해서. 근데 이번에 폴드는 진짜 혁명입니다. 제가 웬만한 IT 기기 보고, 아, 이건 혁명이다라고 안 느끼는데, 이번에 나온 폴드는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작점이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졌으니까, 내년 되면 사실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내년이면 그 이제 애플폰도 나오고 삼성 폴더블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 개의 파이넴텍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뭐랄까 좀, 네, 좀 할만할 거, 이게 파이넴텍이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SF 플러스에서 마컨솔을 샀네요. 회기사가 긴코 올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긴코 되게 크게 가고 있다고 회기사가 사진 올렸는데 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가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회기사님. 근데 아까 말했던 거에서 약간 0과 1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0은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1은 회사를 회사로 보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어디에 더 가깝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 0에 가깝든 1에 가깝든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유리한 위치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파카님처럼 막 그런 걸 잘 보진 않는데, 뭐 우로라라고 해보죠. 최근에 되게 잘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런 상한가 갔을 때 첫 상한가를 놓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모멘텀이 되게 세게 붙었을 때 첫 상한가를 놓치지 않는다. 뭐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나 자기만의 그런 싸게 사는 기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누스 같은 거요. 앞으로 버는 돈에 비해서 싸다. 그러면 뭐 여기서 사든 뭐 여기서 사든 뭐 어쨌든 간에 싸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랄까,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잘 팔려면 일단 잘 사야 되니까 잘 사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싸다는 기준을 되게 잘 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이거 방송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이번 방송은 제가 특별히 따로 정리해서, 내일은 제가 회사 미팅도 있고 약속이 좀 많아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비주 탐방 저한테 요청 주신 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오비주가 이제 탐방 달라고 메일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답변을 안 줍니다. 나쁜 놈들. 메일 보내놨는데 답변을 안 보내주고 있어요. 메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여기는 못 가고, 탐방 요청글을 어디다 쓰냐 라고 이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탐방 요청글은 그냥 이제 이 블로그 있어요. 제가 그냥 서브로 운영하는 블로그거든요. 제가 서브로 운영하는 이 스타테일 블로그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블로그 아무 글에다가 이제 뭐 어디 어디 탐방 가주세요라고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갈 수 있는 회사는 다 갑니다. 답변 나오는 답변해주시는 회사들은 다 가니까요. 뭐 이 블로그에다가 그냥 비밀 댓글 써주시면 갑니다. 제가 7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좀 일이 많아가지고 탐방을 되게 못 다녔어요.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다시 탐방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돼서 오늘 방송 올려드립니다. 다시 탐방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냥 탐방 요청 많이 해주시면 제가 될 수 있는 한 좀 많이 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안 가리고 좀 많이 다녀보게요. 그러니까 시크릿컬 위주로 좀 많이 다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뭐 하나, 뭐, 정하지 않고, 시크릿컬 위주로 좀 이런저런 회사들 좀 다녀보려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뭐 이것저것, 뭐, 대한유화도 받아주면 가고, 지누스는 근데 탐방이 꽉 차 있어서 여기는 좀 못 가고, 아쉬운데, 뭐 여기저기 다녀오려고 합니다. 금화 PSC? 어디 있는 거야, 현호야? 탐방, 뭐 혼자 가거나, 여럿이서 가거나 합니다. 충청도? 뭐 충청도면 갔다 올 수 있지. 근데 혼자 갈 때가 좀 많아요. 제가 이게 못 내우니까 댓글로 써주세요. 귀칼 팬으로서 애니플러스 응원합니다. 저도 애니플러스 되게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제가 커버한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뜨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밸류는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라, 뭐, 물론, 시장 대다수의 의견은 저랑 배치될 수 있어서 지금 주가겠지만, 그래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뭐 이거는 제가 그래도 작성해 드렸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긴 거 못 보잖아요. 긴 거 잘 못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막 1시간 넘어가는 거, 2시간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잘 못 보고, 드라마 제작 비용도 엄청 비싸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게 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니메이션은 한 편에 길어봤자 25분, 20분 이렇게 하잖아요. 한 주씩 방영하고. 그래서 일단 유튜브 보듯이 되게 짧게 짧게 영상을 보기 좋고, 또 애니메이션의 인기 자체가 예전보다 더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애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애니메이션 유통권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애니플러스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이거를 다른 애들이 못하냐라고 했을 때 애니플러스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니플러스는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채널을 이미 2개나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라프텔에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라프텔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애니메이션 하나 유통권한을 사서 뭐 넷플릭스에 팔거나 다시 애니플러스에 팔까요? 아니면 자기네들 OTT에 올릴까요? 되게 가성비가 낮은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애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좀 위치가 점점 더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되게 그 말씀드렸던 1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파카님이셨다면 뭘 그런 걸 보고 있어 라는 소리를 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입니다. 니커님도 마찬가지로 뭘 그런 걸 보고 있어라고 말을 했겠죠? 저한테. 근데 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그냥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나 여기도 내부검 투자. 그 정도? 그 정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 여전히 그냥, 근데 제가 말하는 회사들이 그냥 여전히 똑같은 회사들이라, 그런데 항상 좋아하는 회사 좋아합니다. 메타바이오메드도 가능할까요? 네, 받아주면 갔다 와 볼게요. 음, 혼자 하니까 벌써 방송 내용이 동이 나버렸네요.
뭐 딱히인 것 같아요. 그냥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는 뭘 해야 될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중간 이상은 가는 장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YG 플러스도 뭐가 많던데요. 그거는 저희 알파카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알파카님이 올리신 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CS 윈드 글 올려주실까요? 방송 정리하면서 짧게 올려볼게요. 네, 윈드는 제가 탐방을 다녀와야 되는데 윈드 탐방 가기가 좀 빡세요. 윈드 탐방 가기가 좀 빡센 편이라 아무튼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윈드는 조만간. 아, 그리고 윈드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예전에 윈드가 되게 잘 나갔을 때 그 윈드를 커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없어지셨어요. 윈드를 커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기관 빈집이다.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메타바이오메드 탐방 다녀와 봤다는 것 같은데? 메타바이오메드는 탐방 안 다녀와 봤어요. 한번 다녀와 볼게요. 매밤에는. 증설 예전에 한다라고 해서 주가 한번 되게 떴었었죠. 이때가 증설 모멘텀 받고 올랐었던 때로 기억하는데. 봉합실? 리프팅 할 때 쓰는 실 맞나요? 한번 다녀오고 나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더 업데이트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짧게 했는데 본업 증설도 그런데 신사업을 하는 것 같네요. 그쵸? 뭐 더 여쭤보실 거 없으면 여기까지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해 주셔서 칭찬해 주신 분들 되게 많은데 기부는 앞으로도 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알파카님이랑도 얘기된 거기도 하고 해기사님이랑은 방금 얘기했어요. 할 거지? 아무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기부한 데가 보육원인데 보육원에다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탐방 되게 많이 다니려고 하니까 탐방을 좀 많이 안 올라와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더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저희가 탐방을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좀 유의미한 회사만 올려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안 좋은 회사라도,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올려드리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올려드리는 게 낫나요? 그냥 유의미한 것만 올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투자적으로. 안 좋은 거 올려주실 때 더 자세히 본다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다 올리는 게,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 알겠습니다. 안 좋은 이유라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안 좋게 보는 건 왜 안 좋게 보는지도 따로 써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저희의 논리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저희가 다 맞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그게 투자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 방송을 했는데 내일 로보티즈 탐방 가니깐요. 로보티즈 탐방 올려드리고 또 뭐 좋은 회사들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것밖에 없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조만간 오겠습니다. 바이바이.